1968년 1월 18일 31명의 북한군 무장특공조가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습니다. 며칠 후 생포된 김신조가 박정희 목을 따라왔수다 라 기자회견했던 것처럼 이 특공조의 최종 목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암살하는 것이었죠. 이 특공조는 북한 124 군부대 6기지 서울 담당조였는데 초인적인 부대였습니다. 25kg의 장비를 휴대한 채 시간당 10km의 속도로 산악 행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예요원으로서 1년간 청와대 기습과 대통령 암살을 위한 특수훈련을 거쳐 키워낸 요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권총, 기관단총, 대전차 수류탄, 일반 수류탄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휴전선 철책을 뚫은 다음 날 새벽 이미 임진강을 건너 파주 파평산에 도착한 그들은 육군 25사단 마크가 선명한 국군 복장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1사단 구역 철책선이 뚫렸다는 사실이 곧 발견됐고 정군에는 비상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군에서는 바로 그들의 침투 예상로를 겹겹이 차단하며 수색에 들어갔지만 찾을 수가 없었죠. 그들의 행군 속도가 너무 빨라 이미 지나간 후에 수색 작업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무장 공비들이 발견되지 않자 군은 그들이 북으로 복귀한 것으로 판단하고 성급히 비상경계령을 해제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이 자아문 고개를 넘어 청와대 경계까지 접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68년 1월 21일 밤 그들이 청와대 입구인 자아문에 나타나 검문을 받았을 때 그들은 야외훈련을 마치고 귀대하는 방첩대원이라고 신분을 속였습니다. 청와대 특정 지역까지는 채 5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그들 최종 목표인 청와대 기습과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바로 눈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을 불러세운 사람이 있었는데 종로경찰서장 최규식 총경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신분을 방첩대원이라고 밝히자 최규식 총경은 증명서를 요구했고 그들은 최 총경을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최 총경은 현장에서 순직했습니다. 김신조를 비롯한 무장공비들을 소탕하는 데는 최규식 총경의 순직과 수도경비사령부 제30대대의 투철한 임무수행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제30대대 대대장은 전두환 중령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5개월 전에 부임했던 전두환 대대장의 철저한 대비와 훈련이 긴박하고 위험했던 청와대 습격 사건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청와대 외곽을 경비하는 대통령 근위부대 수도경비사령부는 청와대가 공격받을 경우 마지막 방어선을 지키는 임무를 맡은 부대입니다. 사건이 터지기 5개월 전 부임했던 전두환 대대장은 청와대 뒷선부터 세밀히 점검했습니다. 길이라고는 작은 트럭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보급로가 고작이어서 병력 이동하는 일은 고사하고 순찰을 돌기도 어려워 보였습니다. 청와대로 잠입하려는 난파 간첩이나 침입자를 발견해도 경호실이나 30대대 병력이 출동하고 퇴치 작전을 수행하는 데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특히 야간에 훈련을 하거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아무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죠. 전두환 대대장은 부대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 박격포 6문을 활용해야겠다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 박격포로 조명탄을 발사한다면 주변을 환하게 밝힐 수 있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용이할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 한복판에 그것도 대통령 관저를 향해 박격포를 설치한다는 것은 여간 조심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두환 대대장은 이러한 사실을 박종규 경호실장에게 보고했고 얼마 후 박 대통령이 승낙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노련한 포병 출신이었던 박 대통령은 상황을 정확히 인지했고 전두환 대대장에 대한 신뢰가 굳건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곧이어 박격포 배치가 끝나자 조명탄 발사 시간을 상황 전달 시각으로부터 60초 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훈련에 돌입했고 내무반에서는 긴급 사태 시 출동 명령을 전달할 방송시설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사격수는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박격포로 달려가
사격할 수 있는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전두환 대대장의 결단으로 설치된 박격포와 30대 대원의 철저한 훈련은 5개월 후 실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월 21일) 밤 10시경 북한군의 무장간첩단이 어둠을 타고 감히 서울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1968년 1월 21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비상근무령도 해제된 상황이었지만 30대대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특수훈련을 실시하며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고 무장공비가 청와대 옆에 나타났다는 급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전두환 대대장은 훈련했던 대로 지체 없이 조명탄 발사 명령을 내렸고 청와대 주변은 갑자기 대낮같이 환해졌습니다. 조명탄은 무장공비들 앞에서 터졌고 자신들의 위치가 노출되자 흩어져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북한 무장특수대원들은 모두 사살되고 김신조가 체포되면서 소탕작전은 끝이 났습니다. 김신조는 생포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무장공비를 침투시켜 남한 사회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무장간첩 2,400명이 훈련 중이며 유술과 격술, 권투를 배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124 군부대 특공대의 청와대 기습 사건은 국가안보가 뿌리채 흔들릴 수 있었던 위기일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6.25 때 공을 세운 후 고물이 되어 창고에 잠들어 있었던 박격포 영문과 임무 완수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하며 깨어 있었던 수도경비 사령부 30대대가 긴박한 상황에서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구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 전두환 중령이 있었습니다. 어느새 50년이 흘렀습니다. 북한을 주적이라 말하지 못하게 하는 정부와 국방부 아래에서 대한민국 국군은 길을 잃었습니다. 간첩을 잡아야 하는 국정원은 그 기능을 잃었으며 군대 내 간첩을 수사하고 대전복 임무를 수행하는 방첩사도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청와대를 습격해 대한민국 국가원수를 암살하려 했던 무장공비를 소탕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독재자와 학살자 프레임에 갇힌 지 오래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대한민국에서 누가 앞장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멸공의 횃불이란 군가가 입가에 끊임없이 맴도는 나날입니다.